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2021년 12월 30일 비트코인 뉴스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뉴스들 전해드리기 전에 비트코인의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살짝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4,600달러 선을 지지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를 깨고 내려갈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패턴 자체가 이 트렌드 라인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상단의 트렌드 라인을 깨고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지지를 받는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 굉장히 양호한 흐름들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우선 단기적으로는 횡보를 하거나 이 안에서 움직여 주기만 해도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여기를 추가로 깨고 내려간다면 이제 후반까지 조금 더 내려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패턴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거 패턴하고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살짝 올라가는 것처럼 하더니 다시 또 떨어뜨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죠. 그때도 한참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들이 지속되면서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이 투자자들을 굉장히 괴롭힌 이 구간이기도 하는데, 이 아래에서 계속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공포에 떨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아래를 살짝 깨주는 흐름들이 나오면 더더욱 공포스럽죠. 근데 여기를 깼다가 다시 올리는 이런 흐름으로 갑자기 반전이 나오면서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지금 이런 패턴하고 좀 비슷한 구간에 지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계속 횡보를 하면서 조금 더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계속 공포에 떨게 하면서 매집에 들어갈 가능성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지만, 우선 12월 31일까지 이제 중국에서 관련 코인들의 매도세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게 좀 더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딩 샷의 기술적 분석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트레이딩 샷은 지금 이제 로우 하이 트렌드 라인을 과거의 패턴으로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에서 4월에 있었던 것이 있고요. 요때도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가 추세를 반전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이때 이 라인에 LH 라인을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때에도 5월에도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5월, 6월, 7월 이렇게 해서 횡보를 하다가 이걸 깨고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을 깨고 올라갔다가 다시 지지받고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트레이딩 샷은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어놓은 것처럼 이 라인을 지금 지지를 받는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지지를 받게 되면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패턴이, 앞으로 상승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뭐 CCI라는 이제 보조지표가 이제 100 이상을 항상 이렇게 찍어줬다라고 하는데요. CCI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 채널 지수라고 해서 이게 이동평균하고 이제 평균 가격과의 괴리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이제 바라보는 건데, 이쪽에 이제 100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제 좀 과매수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과매도 국면이라고 하는데, 우선은 여기서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패턴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요거는 뭐 근데 그냥 수치상으로 어떻게 해서든 우선 100을 찍었다라는 부분들을 공통점으로 여기서 꼽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렇게 과거처럼만 흘러가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시고, 이것은 이제 기술적 분석이니까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미난 게 이제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제 암호화폐로 정치 후원금을 받고 NFT로 영수증을 발행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뜻밖의 소식인데요. 이런 활동이 나올 줄은 전혀 예상을 저도 못했던 부분인데,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나와 있는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가린다고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펀딩을 받습니다. 가상자산 암호화폐로 이제 펀딩을 받게 되고요. 이 후원금을 받게 되는데, 이 후원금은 암호화폐 중에서도 이제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국내 암호화폐가 두세 개가 추려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뭐 국내 암호화폐가 대표적인 게 뭐 테라랑 클레이가 지금 가장 상위권에 있죠. 그래서 그런 쪽의 코인이 될 가능성도 좀 보여지긴 하는데, 우선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그 형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그 암호화폐를 후원금으로 받는 게 미국에서 이제 처음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신시아 루미드 공화당 상원 의원이 가상화폐 결제 업체를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후원을 받는다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이제 최초이긴 한데, 이제 대선 후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아마 세계 최초가 아닐까라고 여기에서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후원금은 일단 원화 기준으로 1천만 원까지만 받는다는 방침이고, 한 명당 이체할 수 있는 가상자산도 최고 100만 원까지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원받은 가상자산은 이제 국내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환전을 거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 사무관리 규칙에 따라서 집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써 지금 NFT를 이제 발행을 해줘요. 이게 재미난 부분인데, 그 NFT가 이제 뭐 우표 형식으로 해서 디지털 우표, 그러니까 대선 출마 기념 디지털 우표를 후원금 가액에 맞춰서 그걸 주고, 영수증 같은 형식이기도 하고 뭐 기념품 같은 느낌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대선 후에는 이제 그 후원금은 이제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NFT는 개인인 소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NFT 이미지 같은 경우는 후원자에게 이제 주는 거고, 이후 개인이 소장한 NFT는 개인 간 거래까지 이제 가능하다라고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는 우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선 저희는 이제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NFT를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암호화폐를 후원금으로 이제 받는 부분을 바라보는 건데, 이런 사용처가 이제 생긴다는 거, 그리고 정치 쪽에서 대선 후보가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준다는 건 굉장히 큰 이슈화가 분명히 될 거예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제 왈가불가가 굉장히 많겠죠. 말이 많아질 거고, 이럼으로써 이제 또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 그리고 NFT까지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뭐 홍보 효과들은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우선은 대선 후보가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걸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뭐 NFT, 그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조금 오픈될 가능성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뭐 또 다른 대선 후보, 또 윤석열 후보도 있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가 에 대한 입장 자체가, 이 가상화폐는 거래 방해하지 않는 미국 모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이런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가상 자산에 대해서는 뭐 그 부정적이지 않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선 암호화폐 시장에 참가한 참가자로서 굉장히 이 정치권에서 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실제로 거기에 대한 세금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1년 연기가 우선 되긴 했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서로 이제 논쟁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정치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국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인, 암호화폐 시장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코인 같은 경우를 활용성화가 될 가능성이 좀 보여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후원금을 사용하는 것도 이제 국내 코인 뭐 두세 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 코인 시장도 활성화될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국내 코인들도 나중에는 좀 더, 예전에 뭐 김치 코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평가절하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시장이 활성화되고 국내에서 만약 코인 시장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좀 더 국내 코인들도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유니스왑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이제 이더리움 고래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자산이 유니스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스왑은 이제 거래량에서 체인링크를 제치고 상위 1000개의 이더리움 고래 지갑이 가장 많은 1000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가진 이제 고래 지갑을 가진 그쪽에서 가장 많이 거래하는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스왑은 여전히 이더리움에서 1억 달러 이상의 토큰을 보유한 가장 큰 주소의 고래 지갑 중 하나로 남아있고, 그리고 유니스왑 토큰을 대형 지갑들이 이제 다들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여기가 뭐 유니스왑 자체가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되어 있는 이 덱스잖아요. 태중화 거래소이기 때문에 유니스왑 토큰을 당연히 많이 활용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지금 리얼비전 CEO에 대한 인터뷰 내용인데요. 이 골드만삭스 출신의 유명 매크로 투자자인 라울 팔, 리얼비전 그룹 CEO가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현재 속도와 성장 측면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능가할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10년 내 비트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와 저렴한 결제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는 이더리움이 제공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소이고 이더리움은 가치 인터넷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무의미하다. 그리고 모바일 네트워크가 금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 둘을 비교하지 않는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선은 많이 비교되는 부분인데요. 비트코인은 이제 금과 비교가 되고 이더리움은 인터넷으로 많이 비교가 되죠. 가치 인터넷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더리움은 이제 활용성이 굉장히 높고 유틸리티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확장성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바라보는 분석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연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성장세가 꽤 가파르긴 합니다. 우선 대비나 뭐 확장성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더리움의 가스비 소각으로 인해서 이제 희소성이 계속 높아지는 여러 흐름 때문에 이더리움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알리바바의 부사장이 암호화폐를 나는 좋아한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 전 세계적인 기업들의 이제 CEO들이나 이런 임원들도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고 그걸 이제 실제적으로 좋아한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많이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관계자, 임원이나 CEO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